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는 포인트 6번에 원균의 배지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지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배지가 뭡니까? 버섯이 생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이 터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톱밥 배지가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톱밥입니다.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톱밥 배지가 있고요. 또 이제 원목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태비 배지, 말동이라든가 닭동, 왕겨 이런 것들을 섞어서 톱밥의 영양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액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액체에다가 PDA 가루를 넣어가지고 배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죠. 동충하초 우리가 액체 배지를 우리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배지는 영양분을 버섯의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터전, 밭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원균 배지로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식용버섯, 우리가 먹는 표고나 느타리나 이런 대부분의 식용버섯은 배지를 사용할 때 뭘 쓰냐면 감자 한천 배지를 씁니다. 감자 한천 배지, PD 배지를 쓰는데 보통 이제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감자는 200g, 그 다음에 한천은 20g, 그 다음에 덱스트로즈, 포도당이 없으면 설탕을 묻혀도 됩니다. 20g. 이렇게 넣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식용버섯은 감자 한천, 대부분의 식용버섯은 감자 한천 배지를 쓰는데 물 1리터에 감자 200g, 한천 20g, 포도당 20g을 쓴다라는 거. 퍼센트로 따지면 20%, 2%, 2%라는 거 기억하시고 암송하실 때는 식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식감 암송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용버섯은 감자 한천 배지를 쓴다. PDA 배지를 쓴다. 그래서 식감 이렇게 기억하시고 양송이라든가 태비 배지는 실용버섯은 뭐였습니까? 태비 추출 배지를 씁니다. 그래서 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닭동 이런 것들을 쓰신다는 얘기고 암송하실 때는 양신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송이 실용버섯은 태비 추출 배지를 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균주를 우리가 이제 만들 때는 버섯, 채소 배지를 우리가 씁니다. 이제 암송하실 때는 돌보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돌보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포자 발화용 배지로 쓰는 것은 영양분이 없는 증류수 한천 배지를 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버포증 이렇게 암송하시면 될 것이고 목질지능 버섯이라든가 콩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효모 메가 배지를 이제 쓰십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버섯 합성 배지를 이제 만들 때 산도 조절은 이 알칼리성을 조절을 할 때는 이제 뭐로 합니까? 가성소다 NaOH라는 이제 가성소사를 쓰고요. 우리가 이제 산성을 조절할 때는 우리가 뭘 씁니까? 염산 HCl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암송하셔야 되는데 버섯 합성 배지를 만들 때 산도 조절할 때는 이제 알칼리성인 가성소사를 쓰고 산성 조절할 때는 이제 염산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는 R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N. 그다음 산성 조절은 산H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도 조절은 뭘로 한다? RN. 그다음 산성 조절은 뭐로 한다? 산H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배양을 보겠습니다. 배양은 뭡니까? 늘리는 거죠. 균을 늘리는 거, 자라게 하는 거죠. 불리한 기관이라든가 조직 이런 세포를 갖다가 단세포 동물을 인공적으로 이제 발생해서 이제 증식시키는 거, 늘리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직접 배양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암송하셔야 되고, 목적어는 미생물을 가장 적당한 배지에 놓고 적당한 조건에서 배양함으로써 다른 미생물보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유시켜서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다른 미생물보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집식 배양, 직접 배양이라고 하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암송하시고요. 그다음 미생물의 이게 배양 방법이 이 밖에도 뭐 정체 배양, 신탕 배양, 교반 배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건 이제 집식 배양이 나왔으니까 직접 배양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대 배양 균주의 유지 관리 및 원균을 이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용버섯 원균의 저장 장소는 출입을 제한해야겠죠. 그래서 함부로 출입하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균주가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균주는 원균은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균주는 폐기해야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원균은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 균주를 보존할 때 가장 적합한 분위는 어디다? 역시 균사체입니다. 자실체보다는 균사체가 보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버섯 균주를 보존할 때 가장 적합한 분위는 어디다? 균사체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잘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균에 보존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계대 배양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새로운 배양 접시로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존 기간이 한 2, 3개월, 3, 4개월 뿐이 안 됩니다. 단기간 보존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2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장기 보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대 배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가장 일반적인 보존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대 배양인데 새로운 배양 접시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한천 배지를 쓰고요. 3, 4개월마다 계대 보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대 배양 한계는 2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존 방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샤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원균을 떨어뜨리면 여기 배지에 영양분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랍니다. 이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 이제 원균이 또 떨어뜨렸는데 이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랐어요. 그다음 자라면 어떻게 돼요? 2, 3개월 지나면 이거를 새로운 배양 접시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백궁고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대 배양.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이사시켜 주시는 거고, 이 계대 배양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 계대 배양할 때는 균이 어떻게 합니까? 안쪽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것,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자란 균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가장 오래된 거고 밖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백궁구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 주셔야겠죠. 계대 배양의 한계는 2회에서 3회 정도 된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 오염률이 높고 낮으면 배지가 건조되므로, 그 다음에 습도는 70% 내외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존 기간은 이제 온도가 보존 온도는 뭐 한 4에서 6도 이렇게 되고요. 보존 기간은 한 2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냉함수에 보관하고 습도는 60%, 면적 보관한 거 3개에서 6개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섯 균주를 장기 보존할 때 10도씨 이상의 상온에서 보존해야 되는 버섯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섯 균주를 보존할 때는 냉장고 온도인 4에서 6도씨 정도에 보존을 하는데 10도씨 이상의 상온에 보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경우니까 암송하셔야 되죠. 이 풀버섯은 버섯 균주를 보존할 때 10도씨 이상의 상온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떻게 합니까? 배양 접시로 옮길 때는 어디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균총의 가장자리, 배양세포가 자란 세포덩어리, 즉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보셨듯이 계대 배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근에 자란 놈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새로운 배양 접시에 이렇게 백궁구를 통해서 옮겨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안쪽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이 있는 것을 옮겨 주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균총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배양 접시로 옮겨준다. 새로운 샤에 옮겨준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번에서 5번은 장기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유동 파라핀 보존법은 배양균주를 이식을 안 하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가지고 호흡을 억제해서 성장을 억제해서 어떻게 하죠? 장기간 이제 보존하는 방식인데, 이 특징을 보니까 이 저온보다는 어디에서 실온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온도를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죠. 이 저온보다는 실온에서 보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잘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냉동 보존법, 장기간 2번, 3번, 4번, 5번 다 장기 보존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 냉동 보존법에서 영하 40도에서 0도씨에서 동결시켜가지고 생물활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지시켜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고, 초저온 냉동 건조법은 영하 100도씨에서 영하 80도씨에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운영비가 저렴하고 조작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고, 액체 질소법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 가지고 영하 150도씨, 이 상태 196도씨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그 원균을 보존할 때 사용되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재가 뭐죠? 글리세릴이라는 약재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원균을 0도씨 이하에서 보존할 때는 글리세릴이라는 약재를 써서 보존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설치비가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물 보존법은 이 버섯균주를 이제 보존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난균류 보존에 많이 사용하는 현탁 보존법입니다. 이거는요, 이 배지에 아까 우리가 이 자란 균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균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그 떡덩어리처럼 이렇게 잘게 어떻게 합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멸균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멸균수에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보존법이라고 합니다. 절편을 멸균수에 넣고 어떻게 하죠?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물보존법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2016년 1월 24일 나왔던 이런 문제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난균류 보존에 쓰고, 그 다음에 현탁 보존법에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균주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어디에 넣는다? 멸균수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밀봉해서 보존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 제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균이란 종자로 사용하는 균입니다. 포자를 채취해서 균을 배양하는 형태인데, 종균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균을 어떻게 합니까? 접종원에다가 접종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종균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균이 있습니다. 원래 균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톱밥배지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나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하죠? 요 균사가 이 안에 있는 톱밥의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란 균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자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을 제조하는 관점은 원균, 그 다음에 접종원, 종균 이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주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포자를 발화하고 자실체 조직을 분리하고 균사체를 분리하고 포자 채취하고 조직 분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접종원을 보셨는데요. 자, 이런 접종원 한 병을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병을 만들 때 1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접종원 한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80병 정도의 어떻게 합니까? 접종원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우리가 이 접종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접종한 거 가지고 이 한 병 가지고 몇 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80병 정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0병 정도 만들 수 있고요.
접정원의 잡균 오염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래서 이 접정원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25도씨 이상으로 이제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25도씨로 이제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자란 균들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이제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면 푸른색으로 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균의 배양 기간은 이제 1개월 이내짜리가 좋습니다. 이게 오래 보존이 되면 이 종균이요 잘 자라질 않습니다. 잘 보시고, 다섯 번째 보시면 종균 버섯 균주를 장기 보존하게 사용하는 보조제는 뭘 쓴다? 클리세린이라는 어떡합니까? 약재를 쓴다. 아까 우리 액체 질소법에서 원균을 장기간 보존할 때 쓰는 약재가 글리세린이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종균 제조를 위한 원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2차 균사, 이액 균사하는 것들, 순수 분리한 자실제 조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균의 온도를 보게 되면 포자 분리에 낙한 포자의 단기간 냉장고의 냉장 보관 온도는 냉장고 온도입니다. 1에서 5도씨. 원균의 보존 온도도 역시 1에서 5도씨가 되겠고요. 접정원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는 25도씨 올려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균 배양 기간은 1개월 이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0일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20일, 1개월 이내 이렇게 보시고, 종균의 이제 저장 온도가 있는데, 이 종균을 저장할 때는 보시면 이제 온도가 있어요. 팽이버섯은 1에서 4도, 맛버섯은 1에서 5도, 만가닥버섯은 5도, 표고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양송이는 뭐예요? 5에서 10도, 잎새버섯은 8에서 10도, 털목이라든가 뽕버섯 이런 것들은 10도, 영지버섯은 이제 10에서 15도인데요. 여러분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팽이버섯은 어떡하죠? 온도가 낮은 걸 좋아한다는 거, 종균을 저장할 때는 1에서 4도,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성 버섯이다. 그래서 저장할 때는 10에서 15도 정도를 어떡합니까? 유지해 주셔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버섯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버섯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제 산에 가시게 되면 양지보다는 이제 음지에서 자라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버섯은 이제 어떤 온도를 이제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25도 정도, 습도는 한 70% 정도를 좋아하죠. 햇빛은요, 여러분 바로 햇빛을 비춰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배양보다는 음배양,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햇빛을 바로 쬐게 되면 버섯은 죽습니다. 그리고 버섯도요,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섯은 이제 보시면은 어떤 온도를 좋아해요? 가을, 봄, 가을 이런 온도를 좋아하죠. 습도는 습도는 이제 다습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실 때, 꽃 피울 때는 필요하지만 직사광선을 바로 쬐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공기는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마십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잖아요. 이제 식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합니까? 먹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버섯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좋아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은 사람과 같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버섯은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이제 물 주고 밥 주고 살균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섯을 이제 만들 때, 톱밥 종류를 이제 만들 때, 톱밥을 부피비로 어떻게 합니까? 톱밥을 이제 80% 준비합니다. 8대2 정도로 이제 섞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80% 대 20%니까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컵에다가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면, 이 톱밥은 이제 비율을 재니까 4컵, 그 다음에 이제 미강, 이게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강은 이제 1컵, 이 정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주고 이제 살균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나쁜 균들을 죽여야 되니까 살균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계로 이제 접종합니다. 요즘 다 기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균을 딱 떨어뜨려서 어떡하죠?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균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잘 자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곰팡이라든가 붉은 곰팡이 때문에 세균에 오염되는 것들은 색이 흰색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버섯은 우리가 나무는 이제 심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버섯 같은 경우는 접종한다라고 이렇게 접종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면 균사가 잘 자란 균에서 이렇게 버섯이 자람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섯 배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실체를 키우시는 건데요. 버섯 재배할 때 병 재배하는 대표적인 품종은 팽이버섯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봉지배 재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재질을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반드시 이제 PP 재질을 쓰셔야 됩니다. P 재질은요,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살균을 할 때 고온으로 이제 올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병 재배할 때 P 재질은 이제 깨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재질을 써야 한다? PP 재질을 쓰셔야 한다는 거, 이게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원목 재배, 표고나 영지, 목질, 진흙, 상황버섯 이런 것들은 이제 원목 재배를 하고요. 균산 재배, 그거는 이제 실내에서 단을 만들어 놓고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양송이, 실령버섯 이런 것들인데 우리 뒤쪽에서 배웁니다. 종균을 접종하고 균을 배양하고 완료가 되면 버섯이 자라는 것입니다. 균상 안에서 실내에서 재배하는 게 뭐야? 이게 균상 재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도 이제 액체 배지를 통해서 이제 만드실 수 있죠. 액체 배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야생 버섯, 원균, 1차 접종은 2차 접종은 종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톱밥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분 함량은 이제 65%고 이제 살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높게 압력은 세게 함으로 잡균을 줄일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균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121도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됐죠? 15파운드에서 우리가 살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살균을 하고 나서 이제 꺼낼 때요, 갑자기 열면 병 뚜껑을 갑자기 열면 온도와 습도 차이기 때문에 병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오염이 되고 병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식힌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죠. 병을 이제 꺼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종 배양할 때 버섯을 심는단 말 대신에 이제 접종한다라고 표현하고, 병에다 분사를 심고 한 병 만드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 보시고, 배양은 이제 균사를 이제 키우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실체를 이제 키울 때 병 재배하는 대표적인 품종은 이제 팽이버섯이고요. 병을 살균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녹지 않도록 PP 재질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보셔야 되고, 봉지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P 재질을 쓰셔야 한다는 거. 표면이 하얗게 된 것은 균사가 건강하게 자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육실에서 냉난방을 위한 송풍 역할을 하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콘덴싱 유니트 팬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해야 한다? 인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2016년 1월 달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니까 생육실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송풍 역할을 하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무엇을 설치해야 한다? 인버터를 설치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목 재배, 표고라든가 영지, 목질, 진흙, 상황버섯 이런 것들은 원목 재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이 대표적으로 이제 원목 재배하는 품종인데, 이거는 이제 봉지 재배로도 할 수가 있는데, 원목으로 재배하는 게 값을 더 어떡합니까? 쳐줍니다. 대량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균상 재배는 단을 만들어 놓고 재배하는 것이고, 양송이 버섯입니다. 스스로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된 말똥, 이런 퇴비 배지를 먹고 자란다는 거, 이제 눈여겨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의 종류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